쓰면 그냥 보세요. 한 페이지. 네. 요 회화 주변에 진현이라는 곳에서 장초가 건국이 됐죠. 네. 이 장초를 건국한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다가 그죠, 맞아요. 진승과 왕, 그죠. 진승이 왕으로 추대됐죠. 이제 반진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함양에는 어리석은 황제, 이세 황제 누구였죠? 이름이 호해. 네. 그리고 호해의 눈과 귀를 가렸던 조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조고한테 가담했던 진나라죠. 근데 결국은 육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사가 바른 말을 했다가 조고한테 밉보여서 요참을 당했죠. 자, 이 초나라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 소부라는 관직에 있던 장한이라는 장군이 진나라 마지막 명장이라고 그랬죠. 여산릉에서 일하던 죄수 20만 명을 이끌고函谷관 밖으로 나갔죠. 자, 그리고 진승이 보낸 군대, 뭐 주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군대를 진승군을 이끌고 출격을 했는데 이거를 장한이 어떻게 했죠? 깨부셔 버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진승 군대가 차례차례 격파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고 있을 때 여기 옛 오나라 땅 오중이라는 곳에서 항시 일가가 초나라 부흥을 내세우면서 봉기했죠. 그죠? 그렇죠. 항량, 항우. 항량이 북으로 올라와서 진승이 이제 패배한 다음에 행방불명 됐을 때 여기다가 초나라를 다시 재건했죠. 그죠? 이제 진승이 아직 생사가 확인도 안 되는데 막 그 진승 밑에 있던 진가라는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구라는 옛날 초나라 귀족을 막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초나라를 막 세운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제거하고 항량이 이제 초나라를 재건했죠. 항우 그리고 나이 먹는 책사 누구였죠? 범증 아부라고 불렸던 범증. 자 범증의 제안으로 누구를 추대했죠? 양치기 하고 있던 그쵸. 초나라 회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 웅심을 회왕으로 추대했죠. 그죠? 기억나죠? 자, 그러자 수십만 명의 무리들이 이제 다시 초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모였다 그랬죠. 그죠? 자, 어, 그러면서 막 여러 인재들이 막 이 항우 밑으로 모이는데, 자, 여기 폐현이라는 곳에서 거병했던, 그죠? 들어눕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이끄는 매력이 있었고, 사람 얘기를 잘 듣는 유방. 유방이 폐현에서 거병한 다음에 폐현 현령을 제거하고 소하나 조참 같은 폐영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자, 실수로 폐연을 잠깐 비워둔 틈에 자기 부하장군 옹치라는 사람한테 이 폐연과 풍업을 맡겼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근거지. 배신당해가지고 뺏겨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유방이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다가 그 진승이 아직 생사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경구라는 사람 밑에 유방이 잠시 갔다 그랬죠? 그래서 경구 밑에 가서 군사를 빌린 다음에 주변에서 힘겹게 진나라 군대랑 싸우고 있었어요. 그 중에 태공병법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장량을 만났죠, 그죠? 유방이 장량을 또 만나게 되죠. 자, 장량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 장량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똑똑해졌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 이래서는 죽도밥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이제 초나라를 재건했던 항량 밑으로 유방이 들어가게 되죠.
장량은 이때 항량한테 가가지고 어, 한나라 왕족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한나라 왕족을 내세워가지고 한나라를 재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한나라의 옛 귀족 횡양군 한성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한나라를 재건하게 되죠. 한왕 성 그리고 유방이랑 이별했죠. 장량 유방 밑에는 뭐 소하, 조찬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제나라에서는 전시 일가가 다시 제나라를 건국했죠. 자 제나라가 일어났죠. 제나라를 재건했던 전시 일가 대표가 전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담의 사촌 동생이 전영, 성질이 제일 더러운 사람이에요. 전횡. 자, 진승이 이 위나라를 당시 이제 위나라 땅을 공격하러 이제 장군을 보냈는데 이때 주불이라는 장군을 보냈어요. 그 주불이라는 장군이 위나라를 재건하는데 자기가 왕이 안 되고 위나라의 옛 왕족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올렸다 그랬죠? 그 사람이 위구라는 사람이었어요. 위구의 동생 위표라는 사람이 있었고 주불이 그거를 이끌었죠. 위나라까지는 그렇다 쳤어요. 진승이 보낸 부하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진승 땅이 안 되고 위나라 왕족이 왕이 돼서 위나라가 재건됐으니. 근데 이번에는 진승이 이 조나라에도 자기 부하를 보냈죠. 무신이라는 부하를 보냈고 이량, 장이와 진여. 이 장이랑 진여는 친한 사이라 그랬죠?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을 보내서 조나라를 차지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신한테 조나라 왕이 되라고 했죠. 그래서 무신이 스스로 조나라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옛 조나라 땅이었던 상산, 대 이런 지역들을 부하 장군들한테 공격해 들어가라고 했답니다. 더 나아가서 옛 어느 나라도 연나라도 가서 부활시키라고 했는데 이때 무신의 명을 받고 갔던 한광이라는 장군, 그리고 한광 아래 장도라는 장군이 있었죠. 뭐 이름을 다 기억하면 좋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좀 들어주시면 돼요. 이 인물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설명이 좀 뛰어 넘어가야 되거나 막히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일부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광도 자기 주군이었던 무신이 했던 것처럼 무신의 부하 장군이었지만 연나라 왔더니 연나라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해서 자기도 뭐가 됐죠? 왕이 됐죠. 그죠? 무신은 한광의 가족들이랑 이런 사람들 처음에 인질로 잡고 화를 막 뻑뻑 내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진승으로부터 그렇게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광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은 괜히 연나라랑 적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연왕 한광을 인정을 하죠. 이량이란 장군을 상산에 보내가지고 상산 지역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 상산은 원래 한산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죠? 근데 한나라 5대 왕 한나라 저기 5대 왕제였던 문제 이름이 유항이라 가지고 상산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이 상산 땅을 이량한테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량이 이 상산 땅을 차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량이 이제 다시 조나라 수도로 돌아오는데 무신이라는 조나라 왕의 누나를 만났다 그랬죠. 근데 그 누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량을 그 가마에서 되게 좀 조롱하고 굉장히 낮잡아봤다 그랬죠. 이량이 화가 나가지고 그 누나를 죽여버리고 한단으로 돌아와서 무신까지도 제거를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 조나라를 자기가 차지하나 싶었는데 장이랑 진여라는 이 똑똑한 사람이 조나라 옛 왕족이었던 조헐이라는 사람을 조나라 왕족이죠. 조씨니까 왕, 네,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이량이랑 맞서 싸웠어요. 이량은 조나라 왕손을 내세운 장이랑 진여를 못 이기고 장안에게 항복을 하고 말죠. 자, 이렇게 해서 조나라는 어떻게든 조나라 왕손이 조나라를 이어가게 됐죠. 자, 이렇게 6나라들이 저마다 이렇게 막 재건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장한이
진승 군대를 깨트리고,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위나라를 공격해서 위나라도 깨트려 버렸죠. 이때 위구가 위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조건으로 자기가 잡히기로 하는데 그때 잡히지는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주불이라는 사람도 싸우다 죽고 위표는 이때 도망을 치게 돼요. 자, 이때 그리고 위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위나라에 있다가 초나라로 간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도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진평이라는 사람. 이 사람 위나라 망하기 전에 위나라에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위나라 초나라로 갔어요. 이 진평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선생님 봐봐. 이 진평은 여기 하남, 그러니까 황하 남쪽 출신 사람인데 예, 양무현 호유향이라는 그 시골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집이 아주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어요. 진평이 집이 부자였다고 가난했다고요? 가난했어요. 자, 근데 진평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이 진백이라는 형인데 백중숙계 얘기했죠. 백자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마지 장남이라 그랬죠. 그 형은 밭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그 농사일을 해요. 근데 동생 진평은 일을 안 해요. 집도 가난한데. 그럼 뭐 할까요? 집에서 공부를 해. 이 진평은 글 읽기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형이 막 열심히 농사일을 해가지고, 그,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좀 식량을 공급할 때, 동생은 공부를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진평이 이제 지나가는데, 진평이 또 키가 크고 잘생겼다 그래요. 자, 이렇게 진평이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집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통통해? 자, 그렇게 사람들이 진평한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진평은 가난한 집에서 그래도 나름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독서만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진평의 형수가 누구죠, 형수? 그 형의 아내죠, 그죠? 진평의 형수가, 아, 저런 도련님은 자기 이제 남편의 동생을 보통 도련님이라고 높여서 부르죠. 저런 도련님이래 봐야 그냥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진평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다. 그랬더니 형 진백은 그 얘기를 듣고 동생한테 꾸짖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꾸짖으면서 아내를 쫓아버렸다. 자, 그 정도로 이 진백이란 형은 뭔가 좀 그 동생이 아무튼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잘했던가. 그래서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동생을 항상 아꼈단 말이에요. 자, 그 진평내 마을에 그, 네, 아주 장부라는 아주 부잣집 남자가 있었는데 그 장분의 집에 그 장부의 손녀딸이 있었어요. 이 손녀딸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남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부의 손녀딸이 그대로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또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하러 간 두 번째 남자도 얼마 안 가서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남편이 5명이었다. 남편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5명이 죽었다. 옛날에는 과학이나 뭐 의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해 시집간 남자들이 다 빨리 5명이나 빨리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그치? 그 여자가 뭔가 좀 저주가 걸렸거나 재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저 손녀딸이랑은 결혼하면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쵸? 아무래도 쟤네랑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평이 자, 이 동네에서 너무 이제 아무래도 가난에 찌들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나 해요. 자, 어떤 일을 시작을 했냐면 그 마을에서 사람 죽으면 장례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장례식 하면 음식을 거하게 차리죠. 그죠? 죽은 사람 먹고 가라는 의미로
그 장례식장 음식을 차리기도 하고 여러 조문객들 와서 먹으라고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죠? 선생님 봐봐. 자, 그래서 이 장례식이 열리게 되면 꼭두새벽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할 일이 그 장례식장에 되게 많아요. 음식 차려야 되지, 여러 사람들 손님 오면은 그 음식 접대해야 되지, 그리고 또 뭐 음식도 이제 치우기도 하고 설거지도 해가지고 일이 많죠. 자, 그래서 진평이 장례식이 한번 열렸다 그러면은 그 장례식 열린 집에 꼭두새벽에 가가지고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거의 새벽 가까이 되면은 그때 집에 돌아왔다. 자, 그걸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장례식장 일찍 가면은 뭘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밥이나 제사 음식들을 좀 먹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장례식 끝나게 되면은 또 뭐가 남아요? 거기서 남은 음식, 그치, 먹다 남은 음식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집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때 뭐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먹는 거로 때우는 거죠. 이제. 먹는 거 때우거나 남은 음식 가져오죠. 그래서 진평이 그렇게 장례식장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손녀딸이 5번이나 남편 죽었다는 그 장부라는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근데 진평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걸 알고 그날 유독 일을 더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남들 다 갔는데도 끝까지 장례식장 남아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어? 어, 괜찮네. 부지런한가? 근데 보니까 외모도 아까 어떻다 그랬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단 말이에요. 쟤 괜찮은데? 눈여겨봤다가 그 장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장중한테 가가지고 야, 저 손녀딸, 그러니까 네 딸, 저 진평한테 시집 보내자. 그랬더니 그 손녀딸 아버지, 그 장중이 좋아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쵸. 진평은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데다가 형만 쇠 빠지게 일시키고 자기는 띵까띵까 하면서 책만 읽는 놈인데 저런 놈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야, 우리 지금 저 손녀가 결혼 5번이나 실패하지 않았냐. 그리고 진평은 얼굴이 저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언젠가는 뭐 한다? 성공,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자 할아버지의 강권으로 진평이 남편 5명 잡아먹은 그 손녀딸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 자, 근데 결혼을 했어요. 진평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평이 죽었을까요? 진평이 죽었으면은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겠죠. 진평은 정말 보란 듯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장부 집안에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진평은 머리가 또 좋은 사람이라서 그 돈으로 돈을 또 굴리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점점 진평이 그때부터 그죠. 점점 이제 운명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진평이 살던 후유형이라는 마을에 큰 이제 마을 선신이나 이런 강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 큰 행사들이 있으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진평이 그 일을 맡게 돼요. 그 일을 맡으면서 아무튼 강해신이나 산해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또 음식이 많이 남죠. 그 고기 같은 거 올리면은. 그러면은 그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을 진평이 담당하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진평 제육이라고 불러요. 제육볶음 할 때도 제육이 안 됐고, 이 제는 진평이 그 고기 나눠주는 일을 했다 그랬죠. 그 마을에서 고기 나눠주는 일을 하는 관직이 수제라는 관직인데, 진평이 사제 자리에 있으면서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근데 이거 이전까지 그 사제들이 고기를 나눠줄 때는 이게 말없이 일이 잘 끝났을까요? 왜 아닐까요? 맞아요. 자기가 좀 더 챙기거나 아니면은 누구한테는 고기를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자, 이런 것들이 빈번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공평하게 이걸 잘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평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진평이 이
이제는 좀 이름을 알리게 된 다음에 위나라가 재건됐다는 얘기를 듣고 위나라를 가봐서 이 위구라는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위구한테 바른 말을 계속하면서 진나라 군대를 막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위구가 그 말을 잘 듣질 않아. 그래서 진평이 결국은 위구 밑을 떠난다. 떠나서 누구 밑으로 들어갔을까요? 초나라의 항량 밑으로 들어가. 자, 항량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할 거고, 선생님 봐봐요. 자, 여기 회하라는 강이 있죠? 우리 기억나죠? 황하, 장강, 그 사이에 회하라는 강이 있잖아요. 여기 회하 아래쪽, 우리 강의 북쪽을 양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낙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 뭐라 그랬어요? 낙양이라 그랬죠? 그죠? 위수의 북쪽, 위양이라고는 안 하고 함도 북쪽이라는 뜻에서 함양이라고 한다 그랬죠? 양자가 들어가면 강의 북쪽이라는 도시 이름이고 음이 들어가면 강의 남쪽이라 그랬죠? 회음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회음현에 이제 남창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 출신이었던 인물로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은 이 장량이 재건하고자 했던 한나라 한자긴 한데 한신은 이 한나라랑 어떤 연관이 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성만 일단 한이에요. 한나라 할 때. 자, 그 한신은 마찬가지로 어땠을 거예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단은 한신이 어떻게 밥기니를 해결했냐면 이 회음현에 여기도 좀 그 회음현도 좀 큰 동네다 보니까 정장이 있었어요. 유방 같은. 정장은 뭐랄까 좀 공식적인 관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에서 조금 명망 있는 사람들 하나 자리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 자, 회음현의 정장 집에 한신이 얹혀 살았어요. 근데 별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얹혀 살았는데 그러면서 밥이나 좀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음현 정장의 부인이 한신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자기 집에 얹혀가지고 계속 밥을 먹으니까 밥을 주고 싶었을까요? 안 주고 싶었을까요? 안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밥을 이제 새벽에 하는데 새벽에 밥을 하게 되면은 이 밥을 이부자리를 개지도 않고 이불 속에서 다 먹어 치웠다 그래요. 남편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신이 뭐 9시, 10시 돼가지고 밥 좀 이제 얻으러 구걸하러 이제 가게 되면은 밥 없수 하고 가라 그랬다. 한신 입장에서는 어? 정장이니까 그래도 좀 생활이 됐었나 봐요. 한신 입장에서는 저 부인이 일부러 자기 밥 안 준다는 걸 알게 되고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그 정장의 집을 뛰쳐나오죠. 자, 막상 나오긴 나왔는데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낚시터를 가요. 낚시터를 간 다음에 자, 이 나무 막대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실을 달아놓고 그리고 어디서 뭔가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하나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낚싯대를 강물에 던져요. 자, 그 다음에 낚시를 했어요. 근데 낚시가 잘 되려면 뭐가 끼워져 있어야 돼요? 갈고리에? 미끼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한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끼도 못 구해가지고 그냥 빈 낚싯대나 이렇게 들이운 다음에 마치 강태공처럼 손등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자, 보다 못해가지고 그 한신 낚시하는데 그 한신 옆에서 빨래를 하던 할머니 한 명이 한신이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낚시만 하는 걸 보고 한신 근처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원래 점심밥으로 빨래하다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준비해온 그 점심밥 있죠? 이 점심밥을 한신에게 반을 떼어가지고 나눠줬어. 그러면서 이거 좀 드시오.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은데. 한신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고맙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신이 여기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내가 나중에 크게 출세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대답. 하하하. 정확하네.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가난해 보이고 안 됐어가지고 밥이나 줬는데 하는 일도 없이 뭔 성공이고 뭔 출세야. 그냥 밥이나 먹고 잘 지내. 자, 이런 식으로 한신이 성공하면 갚겠다는 얘기를 할머니가 오히려 비웃어 버렸다. 자, 한신은 굉장히 기분이 상했겠죠? 자, 이런 걸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걸식. 너희 가난한 사람이 밥 좀 주세요 하는 거 뭐라고 하죠? 동량, 구걸이라고 하죠, 구걸. 걸식, 음식을 구걸한다. 효모, 할머니 얘기.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할머니한테 밥을 얻어먹던 한신이 이제 저작거리로 나왔어요. 시내로 나온 거죠. 자, 근데 한신은 이제 키가 좀 컸다는 기록이 있는데, 키도 좀 훤칠했는데, 항상 이 허리춤에다 칼을 차고 다녔다. 근데 이 칼이 꽤 좋았던 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 빨래터 아줌마한테 밥이나 국어라는 사나이가 아주 그럴듯하게 멋진 칼을 차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동네 시장 가면은 왜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 있죠. 건달 같은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이 한신을 보고 저거 좀 별것도 없는 놈이 저 칼 차고 다니면서 말이야. 저 기 좀 한번 죽여놔야겠는데? 그러면서 한신에게 접근해 갔어. 자, 그 다음에 한신한테 시비를 건 거죠. 야, 거기 꺽다리. 너 그 칼 좋은 칼 차고 있는데 그 차고만 있으면 뭐하냐? 자, 그 칼 빼가지고 나를 한번 찔러봐. 아니면은 칼 못 찌를 것 같으면은 겁이 나서 못 찌를 것 같으면 자 여기를 기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사이?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라고. 자, 한신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빼어들었을까요? 칼을 빼어들어서 그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가 돼서 진나라 법에 의해서 잡혀간 다음에 두드려 맞다가 죽게 되겠죠. 한신은 여기서 사람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그 건달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게 됩니다. 과는 스타군이를 그때 스타군이 갔다 와. 남자의 가랑이를 얘기한. 이렇게 한신은 치욕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조사를 뜻하는 뭐뭐 의. 가랭이 아래의 욕을 당했다 이런. 자, 그러던 한신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해으면에서 굴욕적인 나날을 보내다가 이 평량이라는 사람이 여러 부하들을 이끌고 초나라 회왕을 옹립해서 초나라 재건을 내세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신이 누구 밑으로 갈까? 항량 밑으로 찾아 들어가. 자, 한신은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속을 감추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한신이 잘했던 거, 뭘 잘했을까요? 한신은 틈만 나면 이제 초안지 같은데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흙바닥에다가 사람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그죠? 항상 군대랑 그리고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그런 거 포진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싸우면 이길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한신은 뭐에 등했던 사람? 병법에 등했던 사람. 자, 그래서 한신은 이 항량을 찾아가서 자기는 병법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자기를 뽑아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범증이 이 항량과 범증이 이제 한신을 같이 만나게 되는데 범증 눈에는 한눈에 보더라도 이 한신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 자, 그래서 한신을 한번 써보라고 항량한테 권했는데 항량이 대뜸 한신한테 뭘 물어봤을까요? 집안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신분 이런 것들. 한신이 어느 집안 출신이고 어떤 신분이길래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벼슬을 달라고 하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한신 집안이나 신분이 별 볼 일이 있다 그랬나요?
별 볼일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한씨는 이 항량한테 이제 그냥 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범증이 이걸 뜯어봐요. 저 사람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꼭 잡아야 된다고 해서 결국 항량이 범증 얘기에 못 이겨서 한신한테 벼슬자리를 하나 줘. 자, 어떤 벼슬자리를 줬을까요? 맞아요. 집극. 극은 창이에요, 창. 창을 짚고 장군의 막사를 지키는 낭중이라는 관습. 이게 말이 좋아서 뭐 그거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된 거예요, 문지기. 창 들고 그 장군들 이제 회의하거나 뭐 할 때 그 앞에서 지키는 문지기 있죠? 문지기를 시킨 거예요. 자, 항량이 처음에는 막 잘 나갔죠. 그리고 장안의 군대도 한번 격파를 했죠. 그랬다가 방심하고 항우랑 유방 이런 장군들을 다 외지로 보냈다가 장안한테 기습을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항량이 죽었죠. 항량이 죽기 전날에도 한신이 항량을 찾아와가지고 장안이 기습할 거니까 이걸 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 병법에 한신은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도 항량이 한신 말을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결국 죽임을 당한. 자, 그리고 항량이 죽은 다음에 항우랑 유방은 다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팽성이라는 곳에 이제 회왕이 수도를 정하고 이 사람들이 머물게 되죠. 장하는 초나라를 깨버린 다음에 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를 포위했었죠? 조나라를 포위했죠. 그죠? 장한, 왕리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때 조나라가 너무너무 막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초나라에 요청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초나라 회왕이 이때 이 조나라를 도와줄 장군으로 누굴 뽑죠? 송의라는 사람을 뽑죠. 기억나요? 경자관군 송의. 이 송의는 항시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회왕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할 때 회왕 편을 들면서 회왕한테 예쁨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항량이 오만하고 좀 뭐 이렇게 뭐랄까 자만하고 있는 거를 보고 항량이 꼭 질 거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항량의 패배를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송이가 좀 탁월하다는 견해가 있어서 초나라 회왕이 조나라 구원하는 최고 총사령관으로 누구를 임명했어요? 송이를 쌍장군, 최고 대장으로 임명하고 송이의 부장으로 누구를 임명했죠? 말장으로 범증. 그리고 여기다 경형을 당했던 영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 원래 여산에서 죄수하다가 경형 당했다 그랬죠? 기억나요? 이거 여기다 경형 당하면은 출세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기뻐했다 그랬죠, 당하고 나서. 예. 그 영포.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회왕이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이 서쪽으로 진나라 수도 함양을 공격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함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임명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심 항우가 가고 싶었는데 진나라 수도 함락시키러 누구를 보냈다 그랬죠? 항우가 아니라 유방을 보냈다고 그랬죠. 유방을 보낸 이유는 유방이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저 진나라 수도 함양에 들어가서 진나라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방을 선택을 하고. 반면에 항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차하면 사람들 막 생매장 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죽여버리고 화내고 성격도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우를 송이의 부하로 보내서 조나라 구원하라고 보낸. 자, 송이가 이 안양이라는 곳에서 며칠을 끌죠, 시간을? 46일을 끌죠. 예. 그 바람에, 자, 지금 조나라는 거의 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46일 동안 느긋하게 여기서 술이나 마시면서 분량이나 축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우가 화가 나가지고 송이를 찾아가죠. 그리고 송이를 단칼에 어떻게 버렸죠?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네? 네. 그죠. 그리고는 송이는 이제 제나라랑 알고 보니까 연결이 돼 있었죠. 제나라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초나라 또 뭔가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우가 송이는 역적이니까 내가 송이를 죽였다면서 바로 조나라를 구원하러 황하 건너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마솥을 쪼개버리고 배를 가라앉혔죠. 3일 칙령만 남기고. 그리고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그냥 우레와 같은 기세로 조나라를 구원하러 갔죠. 그리고는 장안의 군대랑 싸워서 장안의 군대를 격파하죠. 왕전의 손자였던 왕리를 잡게 되고요. 장안은 패배한 다음에 이제 군대도 식량도 부족해져서 조고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조고가 오히려 장안을 패전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장안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에게 항복을 하게 돼요? 항우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그 잘 싸우던 진나라의 마지막 명장 장한이 누구한테 항복을 했다고요? 항우한테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요거는 봐봐, 선생님 봐봐. 조나라의 왕 조헐이라는 사람을 모시고 이제 조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던 두 명의 장군들이 있었죠. 원래 진승 밑에 있었던 누구랑 누가 있었죠? 장이랑 진영. 당시 진나라 군대에 조나라가 포위됐을 때 장이는 조나라 왕 조허를 모시고 그 조나라 거룩성 안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었어요. 성 밖에는 누가 있었죠? 진여가 3만 군대를 이끌고 이제 밖에서 그 진나라 군대가 오면 협공을 하려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자, 근데 장안의 군대가 매섭게 거룩을 공격하는데 이때 진여가 도와주러 왔어요? 안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질 않았죠. 왜 도와주지 않았죠? 밖에서 괜히 어설프게 진나라 군대 옆에서 공격을 해봤자 전멸당한 게 뻔하니까 그냥 군대를 아끼는 게 더 낫다 판단을 해가지고 장이랑 그 조헐이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했다 그랬지. 그죠? 자, 그러다가 하도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5천 명을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그 5천 명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전멸당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장인은 진여랑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때 그 사이에 뭐가 생겼을까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한우가 와가지고 장이가 겨우겨우 살아나죠. 근데 진여랑 장이는 이미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장이가 진여를 만나자마자 따져요. 내가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웠는데 그때 왜 나를 도와주러 안 왔어? 죽을 뻔했잖아. 그랬더니 진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군은 뭘 받는다고 하죠? 호부를 받는다고 했죠. 그 장군의 그 인수라고 하죠. 장군을 상징하는 그 도장, 네, 장군을 상징하는 그 호부라는 그걸 받는데 진여가 자기 품에서 호부를 꺼낸 다음에 그거를 장이한테 던져버려. 네가 장군 하든가. 5천 명 보냈잖아. 다 죽은 거 못 봤어? 거기서 덤벼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군대만 잃었을 거야. 그나마 내가 이 나머지 병력이나 보존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 그것도 몰라? 그리고 진여가 화장실 간다 그러고 싹 가버려요. 자, 장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진여의 호부 있죠? 그거를 이렇게 챙겨요. 그 다음에 싹 돌아가 버린다. 자, 원래 두 사람 사이 아주 친한 관계였고, 진여는 진여대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걸 던진 건데, 장이가 그걸 속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가져가 버렸다. 진여는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짜 돌아보니까 가져갔다는 거예요. 홧김에 하는 일인데.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진여는 이때 조나라를 떠나요. 그리고 이 황하 강변에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 수백 명 데리고 뭐 낚시나 하고 사냥이나 다니면서 내가 조나라랑은 이제 조나라랑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조나라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놓는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방은 자, 계속 서쪽으로 진격을 하죠.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이때 여기기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여기기 만났을 때 여자들이 발 씻고 있었다 그랬죠. 발 씻어주고 있었다 그랬죠.
무례하게 여기기를 막 무시하다가 여기기가 와가지고 자, 지금 덕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하고 여기기한테 꾸중을 들었더니 유방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로 자세를 고치고 여기기한테 자기한테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이게 유방의 장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기가 유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진류라는 성의 성주를 자기가 아니까 내가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기가 진류성의 성주를 설득을 해가지고 성문을 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손쉽게 유방이 서쪽으로 진격을 해 나가죠. 자, 한나라 재건하겠다고 나갔던 장량과 장량이 모셨던 한성이라는 왕은 한나라 재건 잘 하고 있었어요? 비리비리 했다 그랬죠. 진나라 군대 반격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군사도 다 잃고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유방이 와가지고 한나라 재건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장량을 빌려가죠. 자, 결국 장량의 꾀를 이용해서 완성이라고 불리는 이 남양이라는 동네에 큰 성을 그 완성을 이제 넘게 되고 무관이라는 관문을 한국관 아래 무관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함양 아래에 있는 무슨 관문? 요관이라는 관문 앞에 도착을 하죠. 이 요관을 지키고 있던 진나라 장군이 상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그 상인을 돈으로 매수하고 요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자, 진나라 병사들은 저 진나라 장군에게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 장량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진나라 장군이 요관을 문을 열어서 방비를 풀었을 때 유방의 군대가 요관을 지키고 있던 그 진나라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공격해가지고 다 제거하죠. 그리고는 마침내 함양에 도착을 하는. 자, 함양 근처에 패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유방이 머물게 되는데 자, 요때 진나라 상황은 어떻게 됐죠? 호해가 조고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자살을 하죠. 그리고 조고가 진나라 왕족 중에서 자영이라는 사람을 황제로 삼았나요? 왕으로 삼았나요? 왕으로 삼았죠. 왕. 그쵸. 이때 조고가 했던 얘기. 지금 우리 진나라가 괜히 여섯 나라들 자극해가지고 그 여섯 나라들보다 하나 위에 황제라고 할 이유가 없다. 괜히 자극해가지고 지금 여섯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우리 황제 칭호 이제 버리고 다시 뭐로 내려가자 그래요? 왕으로 내려가자. 방금. 네. 후에도 자식이 있었죠. 근데 그 호에 죽여놓고서 호의 자식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진시 황제의 손자, 일설에 의하면 부소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는 이 자영을 자, 진나라의 왕으로 올리게 되죠. 자, 자영은 저 조고랑은 같이 정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조고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버렸죠? 죽여버렸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든 이 유방의 군대랑 맞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방이 성격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유방한테 항복을 합니다. 자, 당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레를 타고 옥새와 진나라의 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방한테 엎드려서 항복을 하게 되고 유방은 그런 자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자영을 죽이지 않고 자영을 일으켜 세워준 다음에 자영한테 벼슬을 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유방은 자, 페이지 넘어가서 네, 5쪽. 자, 함양에 입성한 유방은 어떤 일을 하냐면 먼저 그 진나라 궁궐 안에 들어가 봐요. 함양 궁궐 안에 들어갔더니 어땠을까요? 유방이 처음 느낀 감정. 입이 떡 벌어지게 돼. 일단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고 그 안에 장식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온갖 진귀한 것들이 다 몰려 있고 그리고 진시 황제가 살아생전에 예쁜 여자들을 또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미녀들도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방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신이 났죠. 그리고 자기가 그 보석을 다 차지하고 자, 그 예쁜 여자들 데리고 또 술 마시면서 니나 너 놀려고 한다.
자, 근데 이때 해연에서 유방을 같이 따라다녔던 개장수 하던 사람 기억나요? 번, 번쾌라는 사람이죠. 이 번쾌라는 사람이 유방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함양 안에 계시면 안 된다. 진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렇게 이거 지금 백성들 다 쥐어짜가지고 만든 거고 진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망했는데 여기 계시면 안 된다. 근데 유방이 번쾌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때는? 원래 남의 말 잘 듣는 유방인데 이때 번쾌 얘기를 안 들어요. 너무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다 함양에 들어와서 예쁜 여자랑 보석이랑 이런 걸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이때 또 누가 나섰을까요? 장량이 나서죠. 바로 나가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 안에 계시면은 마치 주. 걸주가 누구죠?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상나라의 주왕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폭군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나가셔야 된다. 유방이 그 얘기를 듣고 장량 얘기는 유방이 잘 듣는다. 그래서 함양 옆에 회상이라는 곳으로 유방이 물러나게 돼요. 자, 근데 유방이 폐상으로 물러나는 그때에 자, 이 함양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 나온 건 아니었어. 유방 밑에는 또 누가 있었죠? 소화가 있었죠. 소화는 함양에 들어가자마자 어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근데 어떤 책이 있는? 법도 맞아요. 네. 변법, 네, 법 관련된 책들. 유학? 제일 먼저 소화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지역에 뭘 그렸을까요? 지도를 그려놓은 그 데이터가 모여진 방으로 들어가요. 그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지도, 각 지역에 수비하기 좋은 곳에 있는 요새, 그리고 각 지역의 인구가 얼마인지 기록해놓은 호적. 네. 호가 사람, 지포자죠. 그러니까 사람 인구가 얼마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호적. 그리고 어디서 세금이 얼마나 나는지, 특산물이 어디서 뭐가 나는지를 적어놓은 데이터방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 어떻게 쓸까요? 모두 수레에 실으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유방 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유방이 천하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유방은 많은 진나라, 이 함양에 있던 진나라 백성들 어땠을까요? 오들오들 떨었겠죠. 유방이 점령군으로서 자기들을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유방이 선언을 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뭐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남을 때린 사람은 벌을 받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역시 벌을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했던 진나라의 법들은 다 어떻게 한다? 모두 없앤다. 그 수많은 아주 복잡한 법을 어떻게 했죠? 간단하게 만들어서 몇 개만 남겼어요. 세 개만 남겼죠? 이게 약법 3장이에요. 그러면서 번쾌와 장량의 얘기대로 진나라 그 함양 궁궐 안에 있는 보물창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뭐 식량 창고 이런 것들 다 문을 잠궈버리고 이제 잠궈버린 다음에 함양에서 어디로 물러났다고요? 폐상으로 물러나게 돼요. 여기 또 폐수라는 강이 있어가지고 폐상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유방이 함양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항우는 조나라를
무찔렀죠. 항우 밑에 어떤 장군,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됐죠? 장한이 들어왔죠. 그죠? 어쩔 수 없이 항복했다 그랬죠? 그리고 장한의 오른팔, 왼팔과도 같은 사마흔 동해. 네, 맞아요. 사마씨. 그리고 이때 조나라 왕 옆에 있다가 항우를 따라 나선 사람이 장이 기억나죠? 네. 어? 진현은 여기 이때 네, 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조나라에서 조나라를 떠났죠. 그리고 위표라는 사람. 위표는 위구라는 사람의 동생이라 그랬죠. 위나라 망했을 때 여기저기 떠놀다가 요때 항우 밑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신양. 이 사람들은 그냥 별로 네임밸류는 없지만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사마앙. 자, 요런 사람들이 이제 항우 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연나라가 있었죠. 연나라 왕이 한광이었죠. 근데 조나라가 도와달라고 할 때 한광이 제대로 도와줬다 그랬나요? 뜨뜻미지근하고 결국 누구만 보냈다 그랬죠? 조화 장도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도. 그리고 제나라는 조나라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제나라 실권자는 당시 누구였죠? 전영이라는 사람이 죽은 전담의 아들 전불이라는 사람을 어리지만 허수아비 왕처럼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생이랑. 기억나요, 요거? 그리고 이때 전담 죽었을 때 이 전씨 제나라에서 얘 전씨 맞아요. 전갑 전불 아빠 전담 죽었을 때 얘네들이 정가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전형 전횡을 어떻게 보면 따돌렸다 그랬죠. 그랬더니 화가 났던 전형 전횡이 제 나라로 돌아와서 전가를 쫓아버렸다 그랬죠. 어느 나라로? 초나라로 쫓아버리고 정각이랑 정가는 조나라로 쫓아버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형이 초나라한테는 정가 돌려달라 그러고 조나라한테는 정각이랑 정가는 돌려달라 그랬는데 초나라랑 조나라에서 돌려줬다 그래서 안 돌려줬다 그랬어. 안 돌려줬다 그랬죠. 전형은 이때부터 항우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항우랑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전형이 여기 군대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근데 이때 이 제나라의 장군이었던 전도, 제나라의 이들과는 다른 또 다른 왕족이었던 전안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단독으로 조나라를 도와주러 가요. 누구랑 누구? 전안과 전도는 조나라를 도와주러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군사 숫자가 약 40만이 됐어요. 자, 이들이 잽싸게 이제 한국관으로 향하게 돼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때 항우가 초나라 회왕을 원망했다 그래요. 왜 원망했을까요? 그쵸. 빨리 관중에 가서 왕이 되고 싶은데 자기는 조나라 구원하러 저렇게 돌려서 보내고 유방은 직통 루트로 보낸 거잖아요. 그죠? 항우가 화가 많이 난 상태로 가다가 유방이 먼저 관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 신안 지역에서 자, 당시 항우 군대도 식량이 많이 없었고 또 이런 말이 돌아요. 이 진나라 군인들이 반란 일으킬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장안이 데리고 온 항복한 군인들이. 얘네 데리고 있어봤자 반만 축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진나라 공격할 때 여의치 않으면 이 진나라 군인들이 누구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자기 고향인 진나라 편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항우가 장안이 데리고 온 항복한 진나라 군인들을 신안에서 다 어떻게 해버렸다 그랬죠? 진군 20만 명을 생매장시켰다 그랬죠.
자, 진나라 군대 사령관이었던 장한 사망한 동해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데리고 온 군대들을 항우가 다 생매장 시켜버린. 항우를 끝까지 말렸지만 항우가 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한번 꽂히면 범중도 말려도 안 들었던 거. 20만 명을 다 생매장 시키고 한국관 앞에 이르게 되죠. 한국관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거 봐라. 항우 입장에서는 유방은 선생님 봐봐. 유방은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방 지가 운이 좋게 한국관을 먼저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거록에서 조나라 구원하고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천하용장인 나를 유방 따위가 막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항우가 씩씩거리면서 한국관으로 왔어요. 당연히 항우는 한국관 문도 유방이 열어가지고 환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관 문은 열려 있었을까요? 닫혀 있었을까요? 닫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유방 부하 중에 어떤 사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관중 지역은 진나라가 수도로 정한 다음에 여섯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이 관문만 닫으면 끄떡없는 천의의 요새니까 한국관 문을 닫고 관중에서 왕노릇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그걸 듣고 솔깃해가지고 한국관 문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안 되는 군대지만 군대로 한국관 문을 지키게 하고 있어요. 열받은 항우가 자기 부하 중에서는 제일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한다는 여기 경영을 당한 누구? 영포를 한국관으로 보내요. 일촉즉발. 당시 유방의 군대는 몇만? 10만. 항우의 군대는 40만. 근데 걔는 포로들이요. 순수 군인만. 만약에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량이 또 한 번 꾀를 내게 됩니다. 쉬었다 할게. 자, 6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이게 위수예요, 위수. 이 강이. 이 강이. 위수는 이 강이죠, 이 강. 그죠? 이 위수 위쪽에 건설한 도시가 함양이고 나중에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관중에다 새로운 도시를 하나 건설하는데 그 도시가 장안이에요, 장안. 이 장안은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예요. 경주 하면은 신라 천년 수도였고 되게 유서 깊은 도시죠. 중국 고대 왕조들 여러 나라들의 수도가 이 장안이었다. 한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 근데 이 장안은 아직은 지금 초원지에서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고 위수 북쪽에 함양이 있다면 위수 아래쪽에 어느 뭐가 있다고요? 장안이 있어, 장안. 옆에 그림 보시면은 자, 여기 위하라고 나와 있죠. 위하, 위수예요, 위수. 이게 이제 황하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위수 북쪽에 뭐가 있다고 진나라에 함양이 있죠. 자, 위수 남쪽에는 나중에 유방이 건설하는 무슨 성? 장안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거는 진나라 진시 황제가 만들어 놓은 아방궁도 위수의 남쪽에 있었죠. 당나라 장안성은 한나라 장안성이랑 위치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주나라에 뭐도 있었죠? 호경. 호경은 서주 수도였어요, 동주 수도였어요. 서주 수도였죠, 거죠. 그쵸? 그러다 나중에 변흉이 여기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죠? 낙양으로 옮기게 되죠. 그죠? 네, 동주 시대는. 자, 열받은 항우가 함국관으로 도착을 했어요. 자, 함양 위에 패상이라는 곳에 대기하고 있던 유방은 처음에 그 함국관문을 막았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일이 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장량이 유방을 찾아오죠. 어쩌자고 함국관문을 막으셨습니까? 지금 유방
당신의 군대는 10만 명밖에 안 되고 항우 군대는 지금 알려져 있기로만 40만인데 항우의 그 항우의 그 용기나 군대를 움직이는 힘이나 항우의 군사 숫자를 지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 그 유방과 장량이 막 당황하고 있을 때 항우편 진영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어, 항백이란 사람이죠. 항백이 누굴 찾아왔다고요? 유방과 장량을 찾아오고. 항백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 항우의 큰아빠였죠. 항량은 작은 아빠. 그죠? 그리고 항백이 누구한테 한번 목숨을 빚진 적이 있어요. 태공병법을 받고 합의에 숨어있던 장량이 사람 죽이고 합의로 도망쳐 항백을 숨겨준 적이 있다 그랬죠. 항백은 장량 입장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백한테 장량이 생명의 은인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항우가 워낙 무시무시하게 쳐들어오니까 이 한복관을 지키고 있던 유방군대는 다 도망쳐버리고 한복관이 열려서 결국은 항우가 홍문까지 온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장량이 걱정이 된 항백이 이 장량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항백이 장량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 빨리 도망가라. 장량은 원래 모시는 주군이 있죠. 원래 장량은 누굴 모셨어요? 한나라 왕, 그쵸. 한나라 왕 한성을 모시고 있었죠. 빨리 도망가라고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항우 군대한테 다 죽을 테니까 항우 군대가 벌써 한국관 돌파해서 군에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한다. 자, 장량이 근데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은 잠시 그 한나라 왕을 모시다가 유방한테 왔는데 그래도 유방을 모시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방을 그렇게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내가 자네 목숨을 한번 건져주지 않았나? 어떻게 좀 살아날 방법이 없나? 항우한테 어떻게 좀 말을 잘할 수 없을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장량이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항백한테 유방을 만나보라고. 자, 그렇게 해서 항백, 유방, 장량 세 명이 만나죠. 자, 만난 자리에서 유방이 항백 바짓가랑이 붙들고 이제 속된 말로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관중에 진짜 왕이 될 뜻도 없었고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먼저 들어온 것 뿐이야. 그걸 알 수 있는 게 나는 함양에 들어와서 함양에 있는 보물을 유방이 손 댔어요, 안 댔어요? 번쾌랑 장량 얘기 듣고 다 닫아놓고 나와버렸죠. 그죠? 그리고 함양에 있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도 따로 어떻게 건드리지도 않았죠. 고스란히 나왔잖아요. 자, 근데 항백이 이제 얘기를 해주죠. 항우가 화가 더 난 이유는 너 밑에 있는 유방 밑에 있는 조무상이라는 사람이 항우가 한국관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항우한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사람을 보냈냐면 유방이 자영, 자영은 항복한 진나라 왕이죠. 자영을 재상으로 임명한 다음에 모든 보물을 다 차지하고 이 관중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거를 이제 조무상이라는 유방 부하가 항우한테 꼰지르듯이 편지를 보내요. 안 그래도 지금 유방보다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 항우가 유방 부하 조무상 편지를 받고 화가 더 많이 난 거예요. 자, 유방이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항백을 만나서 아무튼 빌어요. 자, 그리고는 항백이 유방한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오, 오늘 일단 밤이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항우를 만나러 갈 텐데
그 만나러 간 자리에서 항우한테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항우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이 패상에 있는 유방을 공격하러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범증이 옆에서 차근차근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항우는 뭐 화가 많이 난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그날 밤에 항백이 항우한테 돌아가요. 그 다음에 유방이 이렇게 했고 고물엔 손도 안 댔고 그리고 군대랑 이런 거 다 물려서 함양 밖으로 이미 나와 있다. 회상에 있으니까 자 이제 화를 좀 푸시고 가라앉혀라. 근데 항우는 여전히 좀 씩씩거리고 있었고 다음날 아침 유방이랑 장량 그리고 유방의 그 호위무사 누구? 권쾌가 이 홍문으로 항우를 찾아간다. 자 범증은 항우를 붙들어 놓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 여기서 유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여기서 유방을 못 죽이면 나중에 큰 우환거리, 큰 걱정거리가 될 거니까 반드시 여기서 유방을 죽여야 된다. 자, 항우는 뭐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범증이 이렇게 얘기를 해, 항우한테. 내가 그 옥으로 만든 이 그 고리, 몸 장식하는 그 옥고리를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들 테니까 이걸 드는 걸 신호로 해가지고 유방을 제거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홍문에서 이제 유방이 항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무튼 적은 아니고 일단은 유방은 항우를 기병 100명만 데리고 찾아온 일종의 같은 그 호왕 부하끼리 이제 만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자 이제 술자리가 열려요. 이게 그 유명한 홍문의 연회. 여기서 유방은 북쪽을 보고 앉았다고 하고요. 항우는 동쪽을 보고 앉았다고 하고 범증은 남쪽을 보고 앉았다. 장량은 서쪽을 보고 앉았다. 네. 북쪽을 보고 앉았다. 술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넓게 앉아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항우가 따져 물어요, 유방한테. 너 관중에 들어가더니 자영 재상으로 만들어 놓고 막 네가 보물 다 가지려고 하고 네가 왕 될라 그랬다며. 자, 유방이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을 하죠. 자기는 보물에 손댄 적도 없고 그리고 항우 장군이 오시기를 기다려가지고 고스란히 함양을 넘겨드리려고 패상으로 나와 있었고 자, 이걸 구구절절히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항우 마음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풀렸죠. 자, 풀리면서 유방 당신 부하 중에 조무상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그 자영 재상으로 임명하고 관중에 왕 되려고 했다고 나를 좀 자극하는 편지를 보냈어. 자, 요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락이 되나 싶었는데 범증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죠. 이 자리에서 유방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여야 된다면. 그 유방이 바로 자기 그 차고 있던 옷걸이를 계속 들어요, 손을. 근데 항우는 이미 유방을 죽일 마음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방은 항상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방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면서 거의 합격하다시피 병사도 100명밖에 안 데려와도 이렇게 나오니까 죽일 마음이 사라진. 범증 입장에서 답답하죠. 자, 그래서 범증이 항우의 조카였던 항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들여와요. 그 다음에 항장한테 귓속말을 하죠. 자, 이 칼을 들고 칼춤을 추라 그래. 그렇게 해서 칼춤을 추다가 자, 이렇게 내가 신호를 보내면 유방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라는. 자, 그래서 항우의 조카 항장이 자, 항우한테 얘기를 하죠. 술자리에는 이렇게 흥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칼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항우랑 유방 앞에서 막 춤을 추게 돼. 자, 근데 이거 아무래도 낌새가 어때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 낌새를 딱 차리고 우리 장량에게 예전에 목숨을 비쳤던 누구?
항백 있죠? 항백이 나서죠. 그러면서 칼춤에는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는 항장이 칼춤을 추는데 항백이 칼을 뽑아들고 항장이랑 맞서서 칼춤을 같이 춘단 말이에요. 항장이 유방 근처로 가서 유방 목숨을 노리려고 근처로 가려고 하면 어깨로 항백이 이거를 막아요. 자,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피가 말리는 그런 칼춤 그리고 홍문의 연애가 계속되죠. 이때 도저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위태로웠던 장량이 막사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유방이 데리고 왔던 든든한 누굴 찾아갔을까요? 지금 주군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빨리 저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저 칼춤을 못 추게 좀 해라. 번쾌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막사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자, 근데 이때 막사를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이 번쾌가 들어가는 거를 막았을까요? 냅뒀을까요? 냅두면 안 되죠. 막아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번쾌가 아주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인데 개 잡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문지기들을 밀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사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는 이제 항우가 갑자기 번쾌가 밀치고 들어오니까 뭐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번쾌 대답. 저는 유방의 부하고 네. 자, 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번쾌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항우가 번쾌를 딱 보고 든 생각,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싸움 잘, 일단 덩치가 되게 크고 우락부락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우가 이걸 보고 순간 번쾌가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좀 사나이다운 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항우가 야, 술 갖고 와봐. 그 다음에 번쾌한테 술을 내려요. 근데 여기서 술을 내렸는데 술을 한 말을 내렸다. 한 말이면은 그죠? 이 말이 15kg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소주 맥주 같은 술은 아니고 이제 그 쌀 같은 걸 발효시켜서 먹는 막걸리 같은 술인데 이 술을 한 동이 15kg 정도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야, 원샷해. 자, 그래서 이 사나이 번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꿀꺽꿀꺽 먹죠. 그 다음에, 야, 술만 먹으면 되겠어? 안주 필요하지? 자, 그 다음에 고기를 가지고 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약간 덜 익어야 맛있죠, 고기는. 덜 익은 돼지, 어깨 쪽지. 돼지 어깨 부분. 그러니까 돼지 다리 하나겠죠, 이렇게. 어깨 포함해가지고 여기 다 족발. 요걸 하나 띄어다가 번쾌한테 준단 말이에요. 번쾌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즐거운 방패 있죠? 이 방패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 어깨 쪽지를 내려놔요. 그 다음에 자기 창 칼을 빼가지고 그 돼지 다리가 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칼로 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먹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항우가 그걸 보고 무섭다 그래.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요. 야, 저 잘 먹네. 야, 술 더 먹을 수 있겠어? 번쾌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번쾌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소인은 죽음도 마다않고 이 위험한 장소에 들어왔는데 제가 술 한 잔 더 거절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먹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주공 유방은 함양에 먼저 들어와서 원래 관중의 왕이 되실 분인데도 항우 장군을 기다렸다가 함양을 양보해가지고 패상으로 나와 계셨습니다. 보물에는 손도 안 대고 자, 뭐 진나라 왕 자영도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잡아놓고 항우 장군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모든 거를 다 항우 장군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지금 우리 죽은 유방은 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번쾌가 항우한테 반쯤은 따지듯이 물어본 거. 항우가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유방이 뭐 자기를 이렇게 넘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매너 있는 행동을 한 건데 자기 유방 쪽 편에서는 항우가 어떻게 보면 유방을 막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때 항우가 입을 꾹 닫죠. 자, 그리고는
이제 칼춤은 끝이 나고 술자리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자, 장량이 이제 유방한테 눈짓을 해요. 자, 그래서 유방이 이때 막사 밖으로 나와요. 자, 장량도 나오죠. 그 다음에 장량이 뭐라 그랬을까요? 유방한테. 빨리 도망가시라고요. 자, 근데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도망가? 술자리에서 갑자기 나 없어지면 하우가 안 좋아하지 않을까? 자, 제가 말 잘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셔. 그리고 원래 요즘 그 술자리가 꽤 오래돼가지고 유방이 원래 취했을 만한 상황인데 이때 유방 옆에서 술을 따라주던 사람이 진평이라고 사람이에요. 항우 밑에 있었다 그랬죠? 이때 진평도 유방 됨됨이가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유방이 취하지 말라고 항우가 막 큰 이 잔에다가 술을 막 퍽퍽 주는데 유방이 그거를 다 원샷 못하게 그 술을 좀 덜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만 술 주고 나중엔 진평이 술을 따라주게 되는데 술을 많이 따라줬을까 조금 따라줬을까요? 조금 조금씩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이때 많이 취하지를 않았어요. 유방이 장량 얘기를 듣고 그래도 좀 도망가는 건 그랬는데 근데 범쾌가 딱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도마 위에 놓인 생선이라는 거예요. 자, 도마가 뭔지 알죠? 엄마들 그 칼질하는 도마 있잖아요. 거기 위에 놓인 생선은 이제 어떤 운명이에요? 그쵸? 목이 처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두동강 날 운명이잖아요. 도마 위에 생선이 지금 도마나 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유방이 그 얘기를 듣고 번쾌랑 자기가 데려왔던 하우영 기억나요? 근흑, 근강이라는 사람이죠. 근강, 기신 이런 사람들이랑 네 사람들이랑 함께 도망을 가요. 자기 군대가 있는 어디로? 회상으로 도망을. 자, 한참이 지나도 유방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항우가 유방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자, 장량이 그때 돌아와서 얘기를 하죠. 자, 화장실 가셨다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회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항우가 뭐라고? 돌아갔다고? 약간 화날만 한데 장량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셨고 술이 원래 약한데 많이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우가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량이 그 유방이 준비해온 옥팔찌 한 쌍이랑 옥으로 된 국자 이런 거를 항우랑 범증한테 선물로 줘. 범증은 계속해서 항우한테 유방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방이 결국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범증이 장량으로부터 받은 그 옥으로 만든 국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땅바닥에다가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 애송이, 항우 같은 애송이랑 큰 일을 도모하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때 항우가 결단을 못 내리는구나 하고 범증이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유방은 여기서 살아났겠어요. 자, 이제 항우가 함양으로 들어갔어요. 함양으로 들어간 항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8페이지. 함양으로 들어간 항우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초나라 사람들 복수를 해야겠죠. 그동안 초나라 사람들 괴롭혔던 진나라의 대장, 왕이죠. 자영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자영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진나라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생매장을 시킨다. 함양에 있는 궁궐,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여산의 릉, 아방궁, 이런 거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불을 지펴버려요. 이게 초나라 사람들을 위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진나라가 초나라에게 해온 것들에 대한 복수. 주변에서 말렸는데 이거를 항우는 고집스럽게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특히나 범증이 이걸 말렸지만 범증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를
안 왔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최근엔 얘기하기를 진시황제 분서갱유 때 그 여러 책들이 탔다고 하는데 그때 탄 책들은 함양 궁궐 바깥에 있는 책들만 태운 거고 정말 중요한 책들 원본들은 다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함양 궁궐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다 타는 건 언제? 이 항우에 의해서. 네, 네, 네. 그죠. 중요한 거 데이터 이런 것들만 빼왔고 그 외에 나머지 여타 책들 이런 것들을 항우가 다 태웠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함양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여사는 진시황제 무덤도 다 파헤친 다음에 보물도 다 챙겼어요. 그리고는 항우가 자 이제 굉장히 그 자만하고 만족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함양에 들어왔다는 거를 횡성에 있는 누구에게? 회왕에게 알려요. 그 다음에 회왕한테 물어보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형식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는 사실은 뭘 요구한 걸까요? 나를 관중의 왕으로 임명해달라 이 소리죠. 근데 회왕이 여기다가 답을 보내기를 어떻게 보내냐면 짧게 답을 보내요. 약속대로 해라. 이렇게 보내요. 약속대로면은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유방이 왕이 돼야 되죠. 항우가 이거를 듣고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멋대로 마치 그 춘추전국시대 패자 마냥 자, 그런 일들을 하는데 먼저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여기 지금 조나라랑 함양으로 보낸 사람은 회왕이죠. 그죠? 회왕을 일단 하나 높이기로 해요. 그렇게 해서 회왕을 높이는데 왕보다 높은 게 뭐죠? 황제죠, 황제. 제로 높여요, 제.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회왕이 죽거든요. 죽으면서 사람들이 의라는 시호를 올려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의제예요? 초나라 의제로 회왕을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관중의 왕이 돼야겠는데 다른 왕들보다는 자기가 더 높은 왕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황제는 지금 의제가 차지를 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왕이 되긴 돼야겠는데 좀 다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마침 그 장량이 황후한테 한 꾀를 얘기를 해주는데 춘추 전국 시대 때 그 거의 주나라 왕보다도 더한 권력을 누렸던 춘추 5패 전국 칠흥의 리더들을 뭐라고 불렀죠? 패자라고 불렀죠, 패자. 그 왕이라는 표현 앞에 패자에 뭐를 가져와요? 패를 가져.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스스로? 패왕. 근데 자기는 이 항우가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원래 이 지역이었죠, 이 지역. 그죠? 이 지역은 초나라에서도 서쪽으로 여겨지던 지역이었어요. 어느 쪽? 서쪽. 그래서 의제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초 지역에 패왕을 자처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왕후를 표현할 때 맞는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이 패는 원래 왕보다 아래 공이나 제후들한테 들어가는 표현이죠. 환공이나 뭐 진문공 이런 사람들이 패자였잖아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맞는 표현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멍청한 표현인데 아무튼 이것도 장량에 꽤 좀 넘어가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항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요. 자, 어. 그러면은 이제 초의제는
서초 지역의 항우가 리더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우가 이 회왕을, 의제를 이 장강 주변에 있는 곳, 이 침주라는 곳으로 보내버려. 옛날부터 황제들은 강의 하류가 아니라 강의 상류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강에서 좀 거슬러 올라간 요 침주 지역으로 의제를 보내버린다. 자, 그리고는 이 항우가 이제 나머지 지역 땅들을 나눠서 그 제후들을 임명하는데 마치 자기가 황제가 된 것처럼 이런 거를 가리켜서 분봉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봉 18제후왕을 분봉하기 시작을 해. 자,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자기가 차지하게 된 지역, 이 횡성을 수도로 하는 초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이에요? 서초죠, 서초. 그죠? 서초 폐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항상 항우가 군대를 이끌고 어딜 쳐들어가면 앞장섰던, 항우랑 거의 맞먹을 정도의 무력을 지녔던 경형당한 영포가 있었죠. 영포는 여기 회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회하 남쪽에 그 회하에 조그만 지류되는 강이 9강이 있었는데 그걸 구강이라고 하는데 구강왕으로 영포를 임명. 그리고 영포랑 같이 장강 주변에서 해적질하던 오이에라는 사람을 임강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초의제의 그 신하 노릇을 하고 있던 저 공모라는 사람을 형산왕으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한테 왕자리 하나씩 줘.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유방. 유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방은 범승은 계속 그 와중에서도 유방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항우가 죽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유방을 너도 결국은 유방이 관중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죠? 선생님 봐봐. 관중은 그 네 개의 관문 안쪽을 보통 관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예전에 진나라 희문왕 때 그 벌레 많고 독사 많은 동네 뭐였죠? 파촉 기억나요? 진나라가 그 파촉 지역 후방을 차지했죠. 그래서 원래 그 파촉은 관중에 박혀 있는데 진나라가 관중을 중심으로 하면서 나중에 파촉을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파촉도 관 박혀 있지만 관중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뭐였을까요? 사람 살기 힘든 오지였단 말이에요. 유방은 너는 거기나 먹어라 하고 이 파촉 지역으로 보낸다. 자, 지도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안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안 좋은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해가지고 좌천이라고. 높은 자리 좋은 곳에 있다가 안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좌천. 유방은 이 관중에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험지였던 하촉으로 좌천된다. 앞 페이지로 다시 가서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유방이 이제 함양에서 이 파촉 여기 이제 한수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 한수의 핵심 도시인 한중이라는 곳으로 좌천될 때 파촉으로 좌천될 때 이때 유방을 누가 따라왔을까요? 장량이 따라와요.
자, 원래는 장량은 이제 유방 밑에서 미션이 끝났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치. 자기 원래 그 군주였던 이 한나라 왕 한성에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유방이랑 너무 그동안 아주 그 애틋한 관계를 가져왔고 유방한테 결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죠. 그래서 그 유방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다가 헤어지기도 좀 싫고 해가지고 유방을 마중을 꽤 멀리 나온 거예요. 포중이란 곳에 갔다가 이제 가는데 그때 장량이 유방한테 하나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도로 밋밋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원래 뭘까요? 다 산이에요. 너무나 길이 험하고 여기를 지나가려면 그 산 비탈길 옆에 나무, 통나무 같은 것들 옆에 달아놓고 끈으로 묶어놓은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여차하면 발 헛디디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 험한 그 나무 다리로 연결된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둘이서도 못 지나가고 꼭 한 줄로 지나가야 되는. 자, 그런 길들을 잔도라고 불렀어요. 무슨 길? 잔도. 장량이 이제 좌천돼서 파쪽으로 들어가는 유방한테 잔도를 다 불태우라고. 자, 유방은 이상했죠. 잔도를 불태우면은 동쪽으로 다시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잔도를 건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부터 힘들게 건설된 이 잔도인데 이 잔도를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유방은 너무나 의아했어요. 근데 왜 불태우라는 거요? 라고 물어봤더니 장량이 이렇게 했어요. 항우한테 동쪽으로 다시 나올 마음이 없음을 보여야 되니까 항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잔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태우라는. 그래서 유방은 이상했지만 장량의 말을 잘 듣고 이 잔도를 모두 불태워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장량은 이 잔도 외에도 동쪽으로 이 파촉에서 동쪽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이제 암도 숨겨진 길이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한신이라는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유방은 파촉으로 좌천이 됩니다. 잔도를 다 불태워 버렸고요. 다시 여기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제 좌천이 된 유방 원래 고향이 여기였죠. 패현이었죠. 유방을 따라 나선 유방의 군인들은 다 패현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고향이랑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유방이 이쪽으로 이제 좌천돼서 내려가는데 이때 많은 그 유방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망쳐가지고 패연이나 동쪽으로 막 도망쳤다는. 유방은 사기가 떨어지고 굉장히 울적했어요. 자, 그런데도 결국은 좌천돼가지고 한수라는 강이 흐르는 곳에 있는 중요한 도시 한중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항우의 명령에 의해서 나라 이름도 한수에 한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정하게 돼요? 한. 이제부터 한왕 원년이에요. 원년이라고 하는 원은 으뜸 원자거든요. 1년을 원년이라고 보통. 한왕 원년.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한왕 2년. 그 다음은 한왕 3년. 이렇게 되는. 그럼 그 한왕 원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세 황제 3년. 이세 황제 2년. 이세 황제 원년 이렇게 부르다가 사기에서 그럼 이세 황제 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시황제 37년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는 사기에서 뭐라고 부르게 됐나? 요식이 기원전 206년부터를 한왕 원년이라고 부르요. 한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죠. 네, 206년. 자, 그래서 이렇게 유방은 좌천이 됐고 범증은 아무리 봐도 유방이 불안해요. 그래서 범증 생각은 이 관중 지역에서 어떻게든 항우가 여기 딱 있으면서
유방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관중은 또 수비하기가 좋다 그랬죠. 근데 이 모질이 항우가 함양을 태워놓고 보니까 이 관중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항우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뼛속까지 어느 나라 사람? 초나라 사람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범증 입장에서는 어때요? 답답하죠. 이 지금 천하의 요새 좋은 곳을 앞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항우가 이런 말을 남기죠. 지금 이렇게 성공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는 삐까뻔쩍한 비단 옷을 입고 감길을 걷는 것과 같다. 비단 옷을 가리키는 한자가 금의, 비단 금자예요. 비단 옷이란 뜻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환향. 돌아갈 환, 고향 향자예요. 비단 옷을 입고 출세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 자, 이러면서 항우가 계속 횡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항우 주변에서 범증 말고 또 한생이라는 사람이 항우한테 돌아가는 걸 말려요. 돌아가면 이 관중이 중요한 곳인데 중요한 그 곳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가시면 안 된다. 자, 근데 항우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한생이라는 사람이 항우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아냥을 걸어요. 항우를.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초인, 초나라 사람은 목후 이관. 초나라 사람을 가리켜서 관을 쓴 원숭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똑똑하긴 하죠, 짐승 중에서는. 사람보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금 항우를 뭐라고 비꼬 온 거예요? 항우가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마자 이 얘기를 했던 한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삶아 죽여. 기름솥에 어떻게 죽인다? 삶아 죽인다. 그리고는 자기는 서초로 돌아가게 돼요. 자, 서초로 돌아간 항우, 나머지 지역 이제 제후 왕들을 임명하는데 범증이 하도 하도 유방을 걱정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 관중 지역을 여기 예전에 진나라가 다스리던 지역이죠. 여기를 3등분해요. 여기도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요? 삼진이라고 불러요. 그 함의조 할 때 그 진이 삼진이랑 진 이게 다른 진이죠. 삼진 먼저 여기를 옹이라고 불러요. 옹. 옹나라. 무슨 나라? 옹나라. 이 옹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진나라 예전 수도가 옹나라였죠. 함양 예전 수도. 그래서 여기가 옹이에요. 옹. 옹나라 왕은 진나라 명장이었던 누구? 장안이에요. 장. 이 역양은 진나라가 옹에서 함양으로 수도 옮기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 두 번째 수도라고 보면 돼. 이 역양을 수도로 해서 요 또 관중 지역에 세라는 나라. 세는 요새할 때 세라고 보시면 돼요. 세나라. 이 세왕은 사마흔이었어요. 장안 부하였죠? 기억나요? 조구한테 왔다 갔다 해서 명령 전달하고 막 이랬던 사람? 그리고 고노. 이 고노를 수도로 한 나라는 적 나라예요. 그 진문공이 정나라 여자 맞아들여가지고 그 정나라 여자 여희로부터 뭐 아들 낳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적이라는 건 오랑캐들이 살던 땅인데 적왕 동해. 이 옥나라, 정나라, 세나라를 뭐라고 불렀다? 몇 진? 삼진. 이들로 하여금 유방이 절대로 동쪽으로 못 오도록 철통같이 지키게 만들었어. 자기가 믿는 장군들한테. 그리고는 자기를 도와서 함곡관에 같이 들어갔던 장군들 중에서 위나라에 후위했던 위표. 기억나죠? 이 위표를 서위왕으로 임명하고요. 조나라의 장군이면서 자기를 도왔던 사마앙.
사마왕을 은나라의 왕으로 임명. 이건 옛날 은나라의 수도예요. 그 주왕이 마지막에 죽었던 곳이 조가라는 곳이거든요. 이 조가라는 곳을 수도로 해서 은왕 사마왕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역시 조나라 장군이면서 자, 신양이라는 사람, 아까 거록에서부터 항우를 쫓아왔던 이 사람을 하남 왕으로 임명. 그 여기 지도가 조금 더 크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을 여기 예전 조나라 지역이거든요. 상산나라를 만들어. 아까 상산 조나라 안에 있던 거 기억나죠? 상산왕을 누구로 임명하냐면 장이를 임명.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장이. 그럼 조나라가 없어졌죠? 근데 상산이 조나라 땅이라 그랬잖아요. 조나라 왕 원래 누구였죠? 조나라 왕손이었던? 조헐이라는 사람이었죠. 조헐. 기억나죠? 이 조헐은 자기 나라 잘 다스리고 있다가 쫓겨나요. 그리고는 조나라 안에 대라는 땅이 있다 그랬죠. 이 대나라 왕으로 조헐을 임명해요. 조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조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는 자기네 나라 그 변두리에 있는 대라는 지역의 왕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연나라 왕은 원래 누구였죠? 한광이었죠. 근데 한광이 거록에서 항우를 잘 도왔다 그랬어요? 안 도왔죠. 자기 부하 장도만 보냈다 그랬잖아요. 자기 도와주러 왔던 항우를 도와주러 왔던 장도를 연왕으로 임명하고 장도는 원래 한광의 부하였는데 한광을 저 멀리 요동이라는 곳으로 쫓아버려요. 죽이진 않았죠. 그리고 제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원래? 전담의 아들 전불이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전불을 여기 또 제 나라의 교화라는 강이 흐르는데 교화의 동쪽 교동왕으로 임명. 그리고 제 나라 실권자가 전부를 왕으로 만들어 놓은 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전영한테는 왕을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줘요. 자기 말 잘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전영 밑에 있었음에도 전영 무시하고 조나라 도와주러 왔던 장군들이 있었죠. 그렇죠. 전안과 전도 이 사람들을 제 나라를 셋으로 나눈 다음에 왕으로 임명을 시켜준다. 철저히 누구 위주예요? 항우 본인 위주죠.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은 막 왕으로 임명하고 자기 안 도와준 사람들은 쫓아내버리거나 왕 땅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의의 베프였다가 원수가 됐던 사람. 진여 있었죠, 진여. 진여는 나름 그 거록에서 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왕으로 임명해줬을까요? 안 임명해줬을까요? 임명을 안 하고 자 여기 남피라는 곳에 세계의 현을 다스리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그 현령으로 임명한다. 남들 다 왕 됐는데 진현이 현령이 됐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18 제후왕을 항우가 자기 멋대로 임명한 다음에 자기는 서초를 가가지고 서초 패왕을 자처한다.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그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고 자, 이제 항우가 자기가 그래도 최강자를 하고 싶은데 자기 위에 명목상원 한 명이 더 있죠. 누구죠? 아까 치면 왕은 상류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치면으로 유배 갔던 초나라 의제가 있었죠. 이 의제가 아무리 봐도 걸리적거리. 그래서 서초패왕 항우가 임강왕 오예, 형산왕 공호, 부강왕 영포한테 편지를 보내요. 누가 왕 시켜줄지 나 항우가 왕 시켜줄지 그러니까 너희 하나 역할을 좀 뭔가 해야겠어. 자 의제를 모시고 저 치면으로 잘 보내드려.
근데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배 타고 가다가 좋은 데 보내드려. 자, 그래서 영포 오이의 공우가 자, 의제를 치면으로 모시고 가다가 장강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의제가 타고 있는 배 아래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의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서 익사한다. 자, 사람들이 항우가 의제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항우에 대해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항우가.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물에 떠다니는 그 의제의 시체를 건져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고 장례를 치러줬다고. 그러면서 이 초나라에서 항우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유방이 서쪽으로 이렇게 좌천이 됐어요. 아까 그 잔도를 어떻게 해버렸다 그랬죠? 태워버렸다 그랬죠? 네. 유방이 한중으로 좌천되고 있을 때, 요 무렵에 유방을 따라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량은 이제 한나라로 들어. 한신이라서. 한신은 원래 항우 밑에 있었죠? 항량 밑에 있을 때 집극낭중이라서 창직이 했다 그랬죠? 문직이. 잘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죠? 근데 요 무렵에 항우가 이제 서초로 돌아가고 유방을 좌천시켰을 때 유방을 따라서 같이 한나라 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봐. 한나라 여기 있네요. 한나라 보이죠? 한나라. 이 한나라. 유방 한나라 말고. 이 한나라 왕이 원래 누구였죠? 한성이라는 사람이었죠. 장량이 맞아요. 장량이 한성을 찾아갔는데 항우가 보기에 항우 한국관 들어갈 때 이 한성이 별 역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 역할도 못했단 말이에요. 항우는 한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성이랑 장량을 세트로 횡성으로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삼나라 왕이었던 한성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수로 강등을 시켰다가 한성을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 자기 부하였던 정창이라는 사람, 뜬금없이 정창이라는 사람, 이 오중이라는 것이 혈령이었던 정창을 한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장량은 어땠을까요? 매우 매우 화가 많이 났겠죠? 자기 모시던 주군을 항우가 죽여버린 거예요. 장량은 이제 항우 밑에 있다가 눈치를 봐서 몰래 초나라를 탈출해요. 그러면서 한동안 떠돌다가 결국 누구에게 갔을까요? 유방을 찾아가죠. 자, 한신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봐봐. 한신은 유방이 좌천될 때 유방을 따라가요. 네. 처음에는 한신이 유방군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유방군에서도. 그래서 처음에는 곡식 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해요. 여기서 곡식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가만히 그냥 끝나고요, 끝나고.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한신이 군법은 엄격하단 말이에요. 군에서 잘못하면은 여차하면 어떻게 돼요? 땡강, 죽는단 말이에요. 목이 잘릴 일기에 놓여요. 한신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죽고, 이제 한신이 목이 잘릴 차례가 됐어. 근데 한신이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탄식을 해요. 아, 내가 제주도 못 펼쳐보고 죽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했다. 그걸 누가 봤을까요? 하수영이 그걸 목격을 해요. 어? 저놈 봐라. 진짜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라고 한신이 그 하우영이 딱 보고 한신을 불러다가 놓고 얘기를 해봐요. 풀어준다.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신이 어땠을까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우영이 먼저 유방한테 가서 이 사람 능력이 좀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인재도 다 동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서 유방이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곡식 창고 관리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치속도위 이거는 곡식뿐만 아니라 무기랑 뭔가 이 물자 전반된 거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관직.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부리거나 정말 결정적인 자리는 맞아야 아니에요. 아니죠. 자, 이런 일을 시켜본다. 자, 근데 치속도의를 하게 되면서 이 한신이 누구를 만나냐면, 그쵸, 유방의 살림꾼이었던 소하를 만나. 자, 근데 소하가 치속도의 한신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일하는 걸 봤는데, 한신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부영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한신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대 유명한 병법서부터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뛰어나요. 자, 이 사람 괜찮다. 소화가 유방한테 한신을 다시 추천해요. 자, 유방이 저 한신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남의 가랭이 밑을 기었다는데 그리고 저 낚시터에서 할머니한테 밥이 다 얻어먹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던데 저런 사람을 쓰라고?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유방이 한신을 좋은 자리에 안 주려고 그래요. 한신이 계속 치속도의를 하다가 유방한테 실망을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 다 패연 그리워서 동쪽으로 도망갔다 그랬죠. 유방 군대 안에서 도망치는 병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군대 안에 그 군대를 도망치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탈영이라고 해요. 탈영. 그 군인들이 있는 머무는 곳을 병영이라고 하잖아요. 병영을 탈주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탈영. 탈영하면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죽음을 무릅쓰고 이 한나라, 이 험한 파촉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신도 치속도에 나 못해 먹겠다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수아가 한신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 말 타고 한신을 쫓아가요. 하루를 쫓아가서 겨우겨우 그 모닥불 피고 이제 길바닥에서 자려고 했던 한신을 소아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소아가 밤새도록 한신을 설득해가지고 한신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유방. 한신 없어진 건 그렇다 치고 유방은 누구도 도망간 줄 알았어요? 소화도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망을 엄청 했다. 자, 근데 소화가 자 뒤늦게 한신을 데리고 나타난. 그러면서 유방이 소화한테 화를 확 내죠. 어디 갔다 이제 온대요. 그랬더니 소화가 한신을 데리러 갔다. 이 한신이라는 사람을 꼭 한나라에서 써야지만 저 항우한테 맞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한신을 유방이 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 괜찮아요. 자, 처음에 유방이 한신한테 넘겨준 자리, 장군 한번 해보라. 장군이면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거예요. 병사를 그래도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조참, 번쾌, 이렇게 유방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랑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가. 자, 유방 생각에는 한신한테 과한 벼슬을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신이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더니 소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신은 그 장군 자리 정도로는 부족하고 장군들을 이끌 수 있는 장군에 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군 위에 장군. 큰 대자 써가지고. 자, 유방은 대장군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요때 유방 군대 안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대장군을 해야 된다. 유방 군대를 총괄하고 통솔할 수 있는 한 명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서로 번쾌든 조참이든 뭐 누구든 다 자기가 대장군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능력은 부족한데도. 왜냐하면 유방을 오래 따라다녔어요. 자, 근데 소화의 결국은 강력한 권위로 유방이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 이때 나온 유명한 얘기. 자, 소화가 한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한신은 나라의
둘도 없는 장군이다. 한신을 표현하는 표현 뭐라고요? 네 글자? 국사무사. 나라에 둘도 없는 장군이다. 자, 그래서 유방이, 알았어, 알았어. 그럼 한신한테 대장군 시키자고. 자, 너 대장군 해 하고 인수를 딱 넘겨줘요. 호부를. 자, 근데 소화가 또 유방한테 핀잔을 줘요. 대장군 같이 높은 관직은 임명할 때 그냥 그렇게 막 호부를 줘서는 안 된다. 뭘 해야 돼요? 정식으로 즉위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방이 그래, 그러면, 그러지 뭐. 많은 사람들 모인 앞에서 대장군 즉위식을 열어. 번쾌, 조창, 그리고 뭐 여러 유방을 따르는 장군들, 관영, 주발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대장군이 되는 거 아니야? 기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유방이 그 즉위식 날 높은 단을 쌓아요. 그런 높은 단을 배장대라고. 자, 이 배장대 위에 유방이 올라가서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한 사람을 불러요. 누굴 불렀죠? 한신을 불렀죠. 자, 한신이 뚜벅뚜벅 걸어 올라간 다음에 대장군을 상징하는 칼과 호부를 유방한테 받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한신이 칼을 빼들고 자기가 대장군에 임명이 됐다는 거를 딱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즉위식을 가지면서 한나라는 이제 앞으로 중국 역사에서 등장할 장군들 중에서 가장 지휘력과 통솔력이 뛰어나다는 대장군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한신이다. 여러 부하 장군들은 인정을 했을까요, 속으로? 불만투성이었죠. 자, 근데 그 불만투성인 여러 부하들, 입이 대박 나온 이 부하 장군들을 한신이 실력으로 다 납득을 시키게 돼요. 다음 시간에 한신 얘기하고 초안지 마무리할게요.